같은 34평이에요. 근데 서울은 70억, 지방은 7억이에요. 그 차이. 메우려고 지금 빚낼 생각하고 있죠? 잠깐만요. 국민연금 월 67만 원으로 은퇴해서 그 빚 이자를 누가 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50대 평균 순자산 5억 5천. 그런데 그중 78.6%가 부동산을 묶여 있어요. 현금은 1억도 안 돼요. 미국 가계는 부동산 비중이 28.5%예요. 우리만 이상하게 집에 전부 몰빵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집 정말 여러분 노후를 지켜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은퇴 직전 50대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딱 5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67만 원짜리 연금으로도 숨 쉴 수 있는 현금 흐름 체크리스트 4개까지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형님, 누님,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집 한 채만 붙들고 있으면 노후는 어떻게든 된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세대 지갑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 가계 자산의 78.6%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같은 시간 미국 가계는 28.5%예요. 우리가 거의 3배 가까이 집에 올인한 거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한 바구니에 담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국민연금이 메워주나?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67만 원이에요.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전체 수급자 중 상위 13.55%, 나머지 86%는 그 밑이라는 뜻입니다. 예상하셨던 숫자보다 훨씬 낮으시죠? 그런데 은퇴 부부 한 달 적정 생활비는 얼마냐? 336만 원이에요. 연금으로 67만 원 들어오는데 써야 할 돈은 336만 원. 갭이 269만 원입니다. 이 269만 원을 매달 누가 메워야 할까요? 정부도 자식도 아니에요. 결국 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 있잖아로 도망가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 50대 평균 순자산 5억 5천만 원. 숫자만 보면 여유롭죠? 그런데 그중 현금성 자산은 1억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집에 묶여 있어요. 매달 269만 원을 써야 하는데 지갑을 열면 꺼내 현금이 없는 겁니다. 집은 밥을 안 먹여줘요. 더 잔인한 건요, 이 갭을 메우려고 50대, 60대가 다시 부동산으로 갑니다. 갭 투자, 상가, 오피스텔, 월세 나오면 연금이지 하면서요. 바로 그게 오늘 제가 해부할 함정이에요. 노후를 지키려고 산 부동산이 오히려 노후를 무너뜨리는 구조. 이게 지금 50대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은퇴를 앞두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동산 실수 5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다 보고 나면요, 당장 오늘 밤 통장과 등기부 등본을 다시 펴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게 진짜 자산인지 족쇄인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토지입니다. 형, 토지가 왜요? 나중에 개발되면 대박이잖아요. 맞아요, 그 말. 30, 40대한테는 틀린 말 아닙니다. 20년, 30년 깔고 앉아 기다릴 수 있으면 언젠간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50대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토지는 은퇴자한테 3가지가 치명적이에요. 첫째, 재산세는 매년 꼬박꼬박 나와요. 둘째, 월세? 없습니다. 현금 흐름 제로예요. 셋째, 팔고 싶을 때 안 팔려요. 황금성, 최악입니다. 들어올 돈은 없는데 나갈 돈만 있는 자산. 이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매달 내 연금을 갉아먹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비수도권 토지 거래량은 수년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시골 땅, 지방이며 매물로 내놔도 1년, 2년씩 그냥 묵어요. 호가만 높고 실거래는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왜 이게 은퇴자한테 특히 독일까요? 은퇴 후엔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40대는 10년 더 묻어두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60대, 70대 되면요, 병원비 필요할 때, 자녀 결혼 자금 필요할 때 땅이 돈으로 안 바뀌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경매로 감정가 대비 충분히 싸게 잡았고 용도 변경이나 개발 호재가 서류로 확인된 경우, 이런 케이스는 다르게 봐야죠. 근데 친척이 좋은 땅 있다더라로 들어가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정리할게요. 은퇴 자금으로 토지, 현금 흐름 없고 세금만 나가고 팔리지도 않아요.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한 번쯤 진지하게 정리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에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직도 믿으세요? 두 번째, 상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은퇴하면 작은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자. 이거 50대 분들 꿈이잖아요. 그런데 형이 오늘 이 말 정면으로 반박할게. 숫자로 보면요. 세종시에서 9억대에 분양했던 상가가 경매에 나왔는데 4번 유찰되고 최저가 2억대까지 떨어졌어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9억 넣은 분이 지금 2억짜리 껍데기만 손에 쥐고 계신 거예요.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 불 꺼진 유리창이 줄지어 서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코로나 이후 50대 이상의 온라인 이용률이 급증했어요. 우리 또래도 이제 쿠팡, 배민이 더 편하잖아요. 오프라인 상권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흐름입니다. 수익률도 계산해 볼까요? 분양가 기준 월세 받아봐야 연 2, 3%. 그런데 대출금리는 4, 5%. 이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월세 받는 게 아니라 월세 내주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임차인 관리, 이거 진짜 지옥이에요. 월세 밀리면 전화 돌려야 하고, 야반도주하면 원상복구 비용 내가 물어야 하고, 새 임차인 구하려면 또 공실 몇 달. 건물주가 천국이라는 말, 유튜브 댓글에서 가장 공감 많이 받는 서사가 뭔 줄 아세요? 나는 건물주가 되고 나서 잠을 못 잤다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경매로 분양가 10%에 잡으면 수익률 15%도 가능해요. 단 이건 권리 분석, 명도, 세금까지 다 아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겁 없이 들어갔다가는 낙찰받은 순간부터 더 큰 지옥이 시작돼요. 정리할게요. 상가는 더 이상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면 9억이 2억 되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자산이에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솔깃해지는 그것. 수익률 보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세 번째, 수익형 호텔과 분양, 렌탈하우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형님, 혹시 신문 끼어오는 광고지에서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세요? 연수익률 12에서 15% 보장, 은퇴자 추천 상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숫자로 보면요. 광고는 12에서 15% 보장이라고 때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실수익은 1에서 2%예요. 수억 투자해서 1년에 겨우 몇백만 원. 대출 끼고 들어가신 분들은요. 이자도 못 갚고 매달 본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메꾸십니다. 이게 무슨 노후 준비예요? 노후 파괴죠. 분양형 호텔, 실제 운영 수익률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2에서 4%입니다. 은행 적금보다 조금 나은 수준. 그런데 원금은 수억이 묶여버려요. 평택 미군 멘탈하우스, 한때 대박 상품처럼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공급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공실이 급증했습니다. 세입자 못 구해서 비워놓은 집이 수두룩해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법적 허점입니다. 계약서에 수익률 보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보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장이 아니에요. 시행사가 도산하면요. 그 문구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됩니다.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형님 누님, 제가 딱 하나만 기억해달라 말씀드릴게요. 수익률 보장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은행도 안 하고 왜 나한테 권하겠어요? 이게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퇴직금 2억 넣었다가 1년 뒤 실수익 200만 원, 대출이자로 1천만 원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5년이면 원금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안 당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바로 그겁니다. 네 번째, 재개발, 재건축. 이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은퇴자분들한테만큼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형이 딱 한마디 할게요. 60에 투자해서 80에 완성되면 그거 뭐 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나쁜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하나 돌아가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 과정에서 한 단계만 삐끗해도 2, 3년은 그냥 날아가요. 숫자로 보면요. 그 10에서 15년 동안 내 지갑에서 뭐가 나가느냐. 이주비 대출이자, 추가 분담금, 재산세, 중간중간 터지는 추가 공사비까지. 현금 흐름이요. 전무합니다. 월세 한 푼 안 들어와요. 근데 돈은 계속 나가요. 현역 돼야 월급으로 버티지 은퇴하고 국민연금 받으면서 이걸 10년 버틴다?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지분, 입주권, 조합원 분양권 이거 거래할 때 세금하고 법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전매 제한, 조합원 자격, 양도세, 취득세 전문가 끼고도 실수하는 영역을 은퇴자가 혼자 뛰어들면 진짜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60에 투자하셨다가 70 넘어서 완공 못 보고 한나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자식들한테 돈 대신 분쟁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내 지갑, 내 가족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30에서 40대라면 얘기가 달라요. 시간이 자산이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기준은 50대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5번째가 진짜 의외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50대 은퇴자한테는 치명적인 그것,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거 진짜 난리였잖아요. 규제 없다, 대출 잘 나온다, 월세 따박따박 들어온다. 은퇴자금 굴리기에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고 분양 현장마다 줄을 섰거든요. 그런데 딱 2년 지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2024년부터 2026년 지금까지 공실 대란이라는 말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산 임대료가 분양 당시 대비 평균 40% 빠졌어요. 40%요. 반값은 아니지만 거의 반토막입니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분양가 기준으로 임대 수익률이 2%대예요. 그런데 대출 금리는 지금 4%에서 5%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월세 받아서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매달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똑같습니다. 재택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도심 오피스텔 수요가 확 줄었어요. 공실은 늘고 월세는 떨어지고. 지금 분양받으신 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대출 이자 내려고 매달 월급 갖다 쓰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를 떠안은 셈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부동산은 은퇴자에게 독약입니다. 월급이 끊기는 순간 그 마이너스를 메울 방법이 없거든요. 시세 차익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렇게 5가지를 다 뜯어봤습니다. 토지, 상가, 수익형 호텔, 재개발, 지상까지. 허탈하시죠? 요즘 유행한다는 게 다 함정이었어요. 그럼 은퇴자는 부동산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강남 따라가지 않아도 이기는 방법 분명히 있어요. 먼저 체크리스트 4개만 머리에 새기세요. 이거 하나로 인생 바뀌는 분 많습니다. 첫째, 안전성. 이 투자, 잠은 편하게 잘 수 있는가? 형님, 언니, 새벽 3시에 눈 떠서 시세 검색하는 부동산이면 그건 이미 실패예요. 기준은 딱 하나, 수도권.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도박입니다. 둘째, 수익성. 대출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해요. 최소 대출금리 플러스 1%. 그 미치면 내가 은행 직원 월급 대신 벌어주는 구조예요. 시세는 반드시 5군데 이상 교차 확인. 한 곳만 믿으면 당합니다. 셋째, 환금성. 급하게 팔아야 할 때 팔리느냐. 토지, 지식산업센터, 상가기획형, 특수부동산. 이런 건 자동 탈락이에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빼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넷째, 관리 가능성. 임차인 몇 명 감당할 수 있어요? 민원 전화, 공실 2달, 보일러 고장. 이거 다 내일이에요. 혼자 감당 못하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숫자로 보면요. 현금 흐름 대안 3가지만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평생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집 깔고 앉아서 연금 받는 구조. 둘, 다운사이징 플러스 월세화.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8억 아파트 정리하고 경주로 내려가서 2억 2천 주택 마련. 남은 돈으로 상가 하나 잡고 목공방 창업. 월 200만 원 현금 흐름 만들어냈어요. 강남 전세 끼고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셋,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10에서 15%, 고시원 15에서 20%. 수익률 좋아요. 단, 직접 관리품이 들어간다는 거 꼭 계산하세요. 청소, 응대, 수리, 내 시간도 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강남 아파트 따라가야 이긴다. 이 프레임 자체가 함정이에요. 이 싸움에 안 끼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 체력, 내 현금 흐름, 내 수면 시간, 이 3개를 지키는 쪽이 진짜 승자예요. 형님, 언니, 지금부터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체크리스트 4개, 대안 3개만 붙잡으세요. 은퇴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67만 원 갭, 기억나시죠? 월 269만 원 부족분, 오늘 짚은 부동산 5가지 함정만 피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진짜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체크리스트는 딱 4줄이에요. 안전성.
내 원금 지킬 수 있나? 수익성, 월세가 연금을 채워주나? 환금성, 급할 때 6개월 안에 팔리나? 관리 가능성, 70대에도 내가 감당 가능한가? 이 4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요. 내 부동산이 이 5가지 함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딱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그거면 돼요.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선 주택연금 실제로 얼마 받는지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 돌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